안녕하세요. 하늘땅 법당 임바울 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희 변호사입니다. 요즘 뭐 이게 하늘땅 법당 이게 조회수 이게 많이 이게 뭐 쑥쑥 올라가나요? 네. 쑥쑥 올라가고 있나요? 아, 뻥 때리지 마. 다 나와 유튜브에. 네,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우선 이제 공동 임차인이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임차인이 이제 여러 명일 경우에요. 네. 공동 임차인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계약서에 이제 임차인이 2명이 들어가는 거죠. 2명 네네. 이상. 네.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임대인이 누구한테 월세를 얼마 받아야 되는지, 네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약이 끝났을 때 네. 보증금을 누구한테 얼마씩 돌려줘야 되는지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네네. 공동 임차인의 샘플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계약서거든요. 여기 보면은 임대인은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름은 하늘땅 법당. 임차인은 임차인 주소 나오죠. 예, 주민번호 나오고 전화번호 나오고 뭐 임바울. 그리고 또 이제 공동 임차인 여기 주소 나오고 주민번호, 전화번호, 네, 박진희. 그러니까 임차인 2명이잖아요. 이럴 때 공동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좀 편하시죠? 계약서 내용 자체는 어렵지는 않네요. 네. 그 중개자가 네. 어렵지 않지만 신경 써서 꼼꼼하게 잘 계약을 해야 돼요. 네. 예를 들자면 이제 보증금 같은 경우에 1억이다 그러면 네. 뭐 5천만 원은 뭐 와이프 아, 임차인 1 예. 그리고 남편 임차인 2에게 각각 뭐 지불한다. 네, 네. 예. 월세는 뭐 합쳐서 뭐 누가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이렇게 네. 계약서를 꼼꼼하게 적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아, 계약서에 애초부터 이제 보증금을 누구한테 돌려줄지, 네네. 그리고 월세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서 정해놓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분쟁이 거의 없죠. 네. 공동임차인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떤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지 한번 쉽게 설명해 주세요. 예. 우선 공동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연대에서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 연대에서 네. 이제 민법 규정을 보면 되는데요. 민법 나옵니다, 여러분. 예, 자막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공동 임차인이 네. 모두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 네. 일자도 받았다면 둘 다 이제 대항력을 가지고 네네. 보증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2명이 네. 둘 다 전입 신고를 해야지만이 이 보증금에 대해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예, 일단은 그렇고요. 그런데 그 가족인 경우 있잖아요. 네네. 공동 임차인들이 가족인 경우. 네네. 그럼 어느 한쪽을 다른 한쪽에 이제 점유 보조자라고 봐서 네네. 한쪽만 이제 그 전입 신고가 된 경우에도 네네. 대항력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 한 사람만 전입 신고를 해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항력을 가지고 있고 보증금을 잘 보전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변호사님 이제 네. 실제 사례가 있었는데 네. 이 사례 참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그 아이가 있는 부부인데 네. 저녁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막 한판 싸운 거예요. 그래서 막 네. 임대인이 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아. 막 조마조마하고 예. 힘들었죠. 네. 밤새도록. 그런데 다음날 아침 임대인에게 음. 두 분이 오신 거예요. 네. 근데 남편은 네. 나는 이사 나가겠다고. 아. 근데 와이프는 나는 이사 안 나간다고. 네. 나가면 당신이나 나가. 이거죠. 예.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데. 근데 임대인이 제일 먼저 누구 찾을까요? 중개사를 찾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임바울 중개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네. 예. 이럴 경우에 네. 누구한테 이렇게 반환을 해야 돼요? 우선은 지금 임대차 기간은 남은 거죠. 네, 임대차 기간 남아 있죠. 그럼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원칙적으로는 기간 네. 끝날 때까지 돌려줄 의무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임대인이 그래 뭐 계약 그러면 한 명 나가겠다고 영 하니까 네네. 그러면은 오케이 그냥 돌려줄게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 해결하고 경우에 내보내는 예, 좋으니까. 그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네. 문제인 거죠. 이번 사례의 경우에 저는 이제 이렇게 일 처리했어요. 채권 양도증명서를 작성해서 네. 남편이 채권을 와이프한테 양도한다 이런 이제 증명서를 받아서 네. 집주인한테 제가 전달해줬죠. 네. 요거를 쉽게 얘기하면 남편이 받아야 될 보증금 5천만 원을 나중에 집주인이
와이프한테 주라고 문서 남겨준 거죠. 그럴 경우에 집주인은 그 문서가 있으면 이제부터 총 1억을 그 와이프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서 이제 금전적인 문제는 이제 알아서 처리하고 네. 이렇게 하면 되게 잘하지 않았나요? 네. 이때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박수 한번. 네. 네. 이제 남편이 나가면서 네. 부인한테 뭐 어쨌든 뭐 사적으로 네네. 보증금만큼 뭐 돈을 미리 받고 아니면 네. 나중에라도 받기로 하고 네네. 이제 나중에 이제 부인이 이제 나갈 때 네네. 계약 끝났을 때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채권 네.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네요. 네네. 네. 이제 근데 그게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제3채무자 여기서는 임대인이죠. 네네.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사람이니까 네네. 그 제3채무자까지 이제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개사님이 거기다 임대인 사인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동의가 된 거니까 이제 임대인은 나중에 부인한테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면 됩니다. 실제로 네. 참 이런 사례의 경우에 되게 힘든데 나중에 이제 그 부부가 저희 네. 부동산 사무실에 와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남편이 와이프한테 야 내가 집은 나가는데 나도 어디 가서 방은 얻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도 막 속이 상하잖아요. 그럼 나가라고 뭐 막 이러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네. 힘드실 것 같아요. 변호사님 이게 공동 임차인이 서로 갈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사를 나가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예. 계약서에 뭐 보증금을 누구한테 얼마, 누구한테 얼마 이게 안 적혀 있는 거예요. 네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네. 곤란해지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런 사례처럼 이혼을 해서 감정이 안 좋다. 그러면은 이제 나한테만 주세요. 나한테 전액 주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나중에 가서 이제 어느 네. 한쪽이 못 받았다고 하면서 임대인한테 왜 내 몫은 안 주세요라고 하는 일이 생길까봐 네. 임대인이 걱정이 되겠죠. 네. 이제 그럴 때는 네. 이제 변제 공탁을 이용하시기도 해요. 아 변제 공탁. 네. 이제 채권자가 여러 명이어서 누구한테 줘야 될지를 좀 모를 경우에 네.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공탁금을 맡겨두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공탁이라는 것은 네. 그 줄 돈을 그 법원에다가 맡겨놓는 네. 국가에다가 맡기는 거잖아요. 네. 국가 기관에다가 맡겨놓는 것을 네. 공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받을 사람들 사이에 뭐 이혼 소송이 마무리가 된다거나 네. 그래서 이제 권리가 얼마씩 이제 딱 확정이 됐을 때 그냥 네. 알아서 찾아가라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외에도 뭐 사무실도 있고 뭐 창고도 있고 공동 임차인의 사례는 상당히 많아요. 네.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이렇게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그 카톡 채널에 하늘땅 법당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유료로 상담하시면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좋은 영상 보시고 그냥 가시면 또 서운하잖아요. 네. 네. 여러분이 좋아요와 이렇게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악플은 안 돼요. 이상 하늘땅 법당 임바울 중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희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